네, 전화 상담을 시작을 해야겠는데, 예, 특히 전화 상담을 바라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글로 상담을 할 때는 제가 이런저런 내용들은 좀 솎아내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걸러내고 하는데, 전화 상담으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직접 나가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여러분들 스스로 자살골로 샜을 때는, 더군다나 생방송이라 이건 무슨 뭐 방법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이 김풍 씨의 페인 가족에 나온 토스트 스테이션 수요일 코너 미심쩍은 연애 상담 시간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으면 그녀 근처에 강아지를 데려가 보는 거야. 그래서 오호 그리고 데리고 갔더니 이런 걸로 안 돼. 네가 보낸 사연이니? 그럼 옆에 그 선배가 맞다 나도 들었는데 선배도 토스트 스테이션 애청자라면 낭패. 이게 결론인데 이 사실 저희 약점을 정확하게 찌른 건데 이 상담 내용을 상대방도 듣는다면 이건 뭐 손도 발도 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상담 내용과 신분을 암시하는 글을 이 애매모호하게 잘 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닌 학교가 거기 산꼭대기 있었거든. 막 이렇게 듣다 보면 가만있어 봐. 저건 누구 얘기하냐? 막 이러면서 대충 세상은 넓고도 좁습니다. 자, 오늘의 첫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누구냐? 나. 나는 오빠 문제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오빠는 오빠고 넌 누구냐니까. 나는 지금 고3이고, 우리 오빠는 나보다 3살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이름이, 아이디 가명, 이 상담 때 할 얘기가 이름이 뭐냐니까. 그냥. 그래, 그럼 동생아. 우리 오빠는, 그 남들이 다 겪는 그런 사춘기를 되게 오래 겪고 또 좀 심하게 겪었어. 나는 나한테 지금 사춘기란 게 있었나 싶은데 우리 오빠는 좀 그게 아니었거든. 어느 날 오빠가 가출을 했었어. 중2 때 오빠가 중2 때였는데 나는 그때까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근데 그날 오빠 문제로 엄마 아빠 다투시는 거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 그리고 오빠가 그렇게 가출하고 나가버리니까 되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미웠어. 그렇게 오빠가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도 이제 막 가출을 하고 또 싸움도 하고 그렇게 되게 사고를 되게 많이 치고 다녔어. 그러다가 엄마도 이제 학교에 좀 자주 불러 다니시고 중3 때는 결국에 막 그 담임 선생님이 자퇴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아빠까지 찾아가서 막 무릎 꿇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막 빌었었다. 그렇게 중학교는 어떻게 졸업을 했어. 그 과정에서 엄마 아빠도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빠가 그 방황하는 걸 이제 적게 하려고 되게 노력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가서도 적응을 잘 못하고 막 계속 싸우고 다니고 친구들이랑 수업 시간에 막 나가서 PC방도 가고 그렇게 막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에 고1 한 10월쯤이었나? 그때 자퇴를 했어. 너무 상세하게 이 달수까지 다 얘기하지 마. 그래도 고등학교 때 자퇴했고. 그렇게 자퇴를 하고 한 2년간은 또 놀았어. 계속 그렇게 놀면서 막 그 아르바이트도 막 많이 하고 또 그때도 좀 사고를 좀 많이 치고 다녔어. 그러면서 난 오빠가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싫었거든? 남들은 막 언니 오빠 보면서 막 뭘 배우고 또 본받고 그러는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난 오빠가 살아가는 게 너무 한심해 보여서 난 오빠처럼은 안 살 거라고 그래서 막 공부를 하면서도 난 오빠처럼은 되기 싫어서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공부도 하고 했었어. 그러다가 오빠가 한 20살 때쯤에 이제 나름대로 뭘 하려고 자기도 이제 미래를 이제 좀 계획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어쩌다가 영화 일을 하게 됐거든. 그러면서 한 1년 정도를 영화 촬영 그런 스텝으로도 일을 하고 또 드라마 촬영도 막 그런 거 스텝으로 일을 했어. 근데 고등학교 졸업장 도 없이 그런 일을 하니까 되게 그 과정에서 서러움 같은 걸 되게 많이 받았나 봐. 자기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나 봐.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 이제 검정고시도 치고 대학도 가겠대. 그래서 그때 검정고시 학원도 등록을 하고
어느 정도는 좀 다녔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처음에 치러 갔는데 오빠가 그 시험장에서 옛날 친구를 만난 거야. 친구를 만났는데 거기서 시험을 안 치고 친구랑 놀러 간다고 나와버렸대. 너무 어이가 없잖아. 엄마하고 뭐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 뭐 시험이 어려워서 못 풀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는 붙을 수 있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가놓고 겨우 친구 하나 만나서 그러고 나온 거야. 그러고 나서도 그렇게 다시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했는데 학원을 잘 안 가. 학원을 잘 안 가고 공부도 안 해. 맨날 뭐 컴퓨터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도 항상 왜 공부를 안 하냐고 막 그러면 검정고시 쉽다고 자기 친구 붙은 그런 애들도 보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갔는데 다 붙더라고. 자기도 그래 자신 있대. 그렇게 해서 시험을 다시 또 쳤어. 근데 뭐 한 번은 접수를 해놓고 아예 시험을 보러 안 가고 또 그 다음번에는 시험을 치는데 그 일주일 전에 막 학원을 안 가니까 엄마가 나한테 오빠 공부하는 걸 좀 봐주래. 그때 내가 고2 때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나도 나 나름대로 하려고 오빠한테 해주려고 그랬는데 오빠가 막 시험 일주일 전까지 컴퓨터만 하는 거야. 너무 답답하잖아. 그래서 내가 해주겠다고 수학 같은 거 봐주겠다고 막 그러니까 오빠가 그거 문제 돼 있는 걸 요약 정리를 해보래. 그래서 나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막 야자 마치고 집에 와서 그런 거 요약 정리하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오빠가 공부를 안 해. 그러다가 시험 전날에 자기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나보고 그거 정리해놓은 거 어딨냐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가르쳐줬다? 근데 모르잖아. 왜 오랫동안 공부도 안 했고 막 그러니까 모르니까 한 2시간 하다가 자는 거야. 나 너무 어이가 없었어.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치는데 또 붙을 수가 있대. 자기 할 수 있다고 갔는데 떨어졌어 그때. 그때 시험은 그래도 결국 붙었니 떨어졌니? 아직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래,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고 이제.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빠가 그러는 거야. 자기는 만약에 그 검정고시에 붙으면 뭐 어떤 경로로 해서 프랑스에 가서 뭐 유학을 하겠대. 근데 우리는 듣기에 너무 허무맹랑한 게 검정고시도 안 붙어놓고 계속 그런 소리를 하니까 또 그렇잖아. 그래서 되게 막 무시하듯이 그런 말을 하는 거 있잖아. 왜 오빠가 그런 계획을 꺼내면 그냥 검정고시나 붙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엄마가 얼마 전에도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런데 오빠가 그걸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벌써 올해엔 접수가 끝났다는 거야. 벌써 나이가 22인데 내년에 그 검정고시를 쳐서 또 가고 이러면 군대 문제도 막 겹치고 그렇잖아. 그래서 되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말을 하다 보면 좀 상처 주게 되는 그런 말 있잖아. 왜 좀 무시하듯이 왜 뭐 이것도 못하면서 뭘 그러냐고 막 그러고 오빠랑 싸우게 되면 좀 그게 심했어. 막 그냥 오빠가 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오빠가 나한테 오빠 노릇을 하려고 드냐고 되게 그런 소리를 좀 심하게 많이 했었다. 근데 저번 주 일요일 날 오빠랑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싸우게 됐어. 근데 또 그날 또 그런 말이 나온 거야. 내가 오빠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냐고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 그랬는데 저녁 때 오빠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든. 그래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더니 내가 방에 있는데 와서 나 너한테 해준 거 없다고. 근데 넌 나한테 뭘 해줬냐고. 그러면서 왜 너는 나한테 그런 걸 바라기만 하냐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을 했어. 사실 나도 뭘 해준 건 없는데 항상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 계속 막 오빠가 뭐 중학교 때 그런 거며 뭐 그런 거를 보면서 난 되게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왜 고등학교 때 보면 생활환경 같은 거 막 조사하잖아. 그럼 난 오빠를 항상 고등학교 중퇴라고 그런 말을 못 적어서 항상 그냥 대학생이라고 적거나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난 오빠가 되게 믿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런 거야.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이 오빠가 되게 왜 자기가 외롭다고 그랬대. 엄마랑 이야기를 하는데 오빠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해도 누가 자기를 격려해주기보다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자기 계획 자체를 너무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막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니면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 무시 당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나까지 그렇게 무시를 하니까 자기가 정말 못 견디겠대.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가족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그래서 집을 나가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오빠한테 그렇게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도 그래도 오빠도 나한테 그만큼의 상처를 준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오빠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게 자기가 원인인데 그걸 왜 남 탓을 하느냐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이제껏 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오빠처럼 그렇게 막 한 것보다는 좀 무시하고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막 하는데 오빠도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해도 공부도 지금 한 8년 그 정도를 안 했으니까 하는 게 당연히 힘든 건데 나는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왜 저 기초적인 저것도 못하나 막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난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되게 미안하고 그런데 지금 일요일 이후로도 이제 나는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오고 그러면 오빠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가. 그리고 내가 아침에 학교를 가면 오빠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되게 그걸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지를 못하겠어. 뭐라고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그렇게 사과를 하다가 내가 상처를 좀 들쑤시고 막 그런 건 아닌지 싶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대충 결론이 다 난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될 변화나 자기가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거는 대충 다 벌써 정리가 된 것 같거든 입장이.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문제는 거기서부터 행복한 고민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오빠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내가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오빠가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 보았고 오빠는 창피한 존재다 라는 데에서 이제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 또 가족으로 오빠를 내가 오히려 도울 수도 있고 오빠한테 나 역시 미안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빠 같은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부 안 하고 그냥 막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모든 그런 경우에 그런 걸 무조건 변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학교 졸업이라든가 뭐 이런 딱딱딱 정해진 길하고 애시당초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에는 완전히 별종 취급을 받으면 차라리 다행이고 막 손가락질에 뭐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 오빠가 이제 뭐 안 그럴 수도 있어. 오빠가 성공을 못하고 평생 그 모습으로 있어도 오빠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냐 생각해야겠지만 오빠가 다른 직업에서 이렇게 보니까 군뱅이도 기는 재주 있다고 정말 한 분야에 뛰어난 뭔가가 있었어. 그러면 한 10년 지나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엄마랑 아버지랑 다 너랑 셋이 모여가지고 아유 오빠는 차라리 중학교 때부터 학교 그만 다니게 했었으면 본인도 마음고생 덜 했고 우리도 고민 덜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학교 그만둔다 그러면 무조건 쫄고 학교랑 안 맞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애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들 얼마나들 고생들 많이 하냐고. 오빠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태어났을 수도 있지 뭐. 근데 그건 우리가 못 들여다보니까 몸은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이 여러 사람 모이는 학교라는 데를 가면 애시당초에 거기를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하나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근데 걔는 학교에만 가면은 정말 1분 1초가 앉아있는 게 괴로운데 부모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밥 먹여줘, 재워줘, 차비 줘, 공책 사줘, 연필 사줘. 학교 가기 싫다는 건 너는 썩은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애가 뼈만 남아서 거의 죽게 생겼더니 병원 갔더니 얘는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교실 같은 공간에 가면 죽는다. 이게 약간 황당한 얘기긴 한데 그 사람의 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럴 경우에 그렇다면 얘의 길이 뭐냐라는 거를 가족이 같이 고민해 주기보다는 창피해하고 동네에 그 말이 안 나기를 바라는. 사실은 전 국민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살았다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해당 당사자들은 괴롭겠어. 물론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간 애들이 전부 그래서 안 나간다는 뜻은 아닌데 본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냐. 자기들은 뭐 마음 편했겠어. 이제 나이들도
고3이랑, 오빠 이제 3살 차이라 그러니까, 오빠 아직 애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으쓱하잖아. 우리 밑에 5개 학년이 있는 최고 학년으로서의 우리가 왕언니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 다시 1학년으로 딸랑딸랑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22살이면은 네가 볼 땐 어릴 때부터는 3살이나 오빠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왜 저러나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만일 40살 먹어가지고 아들 키우면서 생각해봐. 그럼 지금 22살 때 오빠는 정말 애기였던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시동생들하고 자기 자식을 같이 길렀잖아. 그러니까 나나 누나하고 우리 막내 삼촌이나 막내 고모하고는 나이 차이가 이제 너댓 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봐야 애기였던 거야. 근데 엄마 생각에는 자기 기르는 깐난쟁이 애들보다는 몇 살이 위니까 얘네는 훨씬 어른스러워야 되는 거라고 믿었다는 거야.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걔네 역시 너무너무 애기였는데 너무 어른스럽기를 요구하고 응석도 잘 못 받아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이 먹고 나면 지금 22살에 방황하는 오빠는 아직 애기고 그리고 아직 시간은 많아.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많이 초조할 거라고 지금 갑갑하고 돌아버릴 걸. 네, 그렇게. 자기 때 그 중학교 때 자기한테 얻어맞고 다니던 녀석들도 지금 무슨 대학 들어갔다 이런 놈들도 있을 거고. 오빠도 승질 나는데 초조한 거는 본인이 제일 초조할 테고. 자, 자기가 뭘 가장 잘할 수 있을까를 제일 미치게 알고 싶은 것도 오빠일 텐데. 그러면 같이 고민하고 찾아주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자신이 찾는 동안에 사실은 보고 있는 우리도 초조하지만 피 안 내고 괜찮아 아직 창창해 자 라고 얘기해준다고 해서 본인 꼭 자는 거 아니걸랑.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사실은 3살이면 친구다. 3살이면 있잖아, 각자 이제 가정 가져서 결혼하고 애기 낳고 이러면 보통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결혼이 늦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 군대도 갔다 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네가 난 애기가 오빠네 애기들한테 이제 누나 노릇도 하고 오빠 노릇도 하고 이러면서 복수를 하지. 어릴 때 복수를. 이제 사촌이지만 이쪽이 나이가 위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3살이면 친구고. 그러니까 생각은 이제 잘 한 것 같아. 오빠에 대한 연민의 정도 든 것 같고. 자, 이럴 때 내가 볼 때 효과적인 글은 편지인 것 같아. 편지? 그것도 이메일 같은 거 말고 자기 손으로 직접 쓴 편지. 플러스 자기 마음을 하나 딱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참 좋을 것 같거든. 비싼 거 아니어도 되고, 선물답지 않은 선물이어도 돼. 단지 글이 주는 건조함을 살짝 무마시킬 수 있는 향수 같은 이런 센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향수라는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빠가 뭘 좋아해? 오빠? 물론 영화 같은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그랬다며. 근데 오빠가 뭘 좋아해? 오빠가 뭐에 미치는지 알고 있어? 요새 오빠가 되게 자기 DJ 이러면서 음악 같은 거 되게 많이 듣거든? 힙합이나 락 쪽이나 그런 거 되게 많이 듣던데. 그러면 이 경우에 한해서 다운로드를 허하나니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카세트 테이프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쭉 녹음해 주는 거거든. 근데 요새 이제 CD로들 해주지. 근데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고 오빠가 딱 좋아할 것 같은 힙합 같은 것을 많이 듣는다며 들으라고 하나 해준다는 거는 안에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네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네가 사랑하는 거를 잘 되도록 함께 해주고 싶고 이런 의지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무언가를 준다라는 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무언가를 준다라는 것들은 나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고 내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런 느낌들을 쓰면서 있잖아. 내가 왜 오빠를 원망했었는가라는 이야기도 다 적어. 그러니까 오빠가 사실 막 가출하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싸움 나서 집안이 시끄러우면
오빠도 힘들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거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기분도 좀 들지 않아? 좀. 자기가 좀 참아주면, 집안이 좀 편할 거 아니야, 젠장. 되게 엄마 아빠 사이가 좋으신데 오빠 그런 문제만 있으면 싸웠어. 그러니까 오빠가 나는 가족이 아니다. 내가 가족들에 의해서 보살핌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동생도 당연히 오빠는 내가 행복하든 집안에서 편안하게 있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원망이 드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싸우기 위한 원망이 아니면 왜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었는지에 대한 원망도 실컷 하는 게 좋아. 안 그러면 서로 그냥 사과를 위한 사과가 되고 만다고. 원망했던 것도 적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오빠에 대한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오빠한테 말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한들 오빠가 아닐 수 있겠느냐. 오빠가 뭐 앞으로 성공을 하든 검정고시를 붙든 말든 상관없이 오빠가 앞으로 계속 떨어져도 오빠는 오빠고, 앞으로 돈 못 벌어도 오빠는 오빠고, 오빠가 끝끝내 백수로 남아도 오빠는 오빠고, 악담하는 것 같다, 악담하고 싶은 걸 이기면 쭉 쓰면 되겠다, 그럼 오빠가 70살이 먹을 때까지 그 꼴로 살아도 오빠는 안 돼, 오빠다. 그러니까 오빠가 동생을 용서해야지 어떡하겠냐, 이러고 빌어. 알았어. 그런 다음에 오빠한테 그냥 좋은 선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오빠랑 특별히 야잖아. 뭐 이런 거 너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잘 못 만나잖아. 그러면 살다가 오빠 생각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친구가 힙합 판을 뭐 하나를 딱 듣고 있었는데 오빠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인데 신보 나온 거야. 그러면 내 나라 이거 사.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좀 뺏어온다 할지. 이게 살면서 가끔 지나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 가족이나 생각이 들 때 표현을 해줘야 되걸랑.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나이를 더 먹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어딜 지나가다가 저거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 끄떡끄떡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그거를 싸줘요. 그래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아버지한테 들고 가야 된대도. 그래가지고서 딱 펴봤는데 식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돼 있잖아, 음식이.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사왔는데 이거 씻고 불어가지고 좀 그림이 되게 영 아니게 됐다. 그러면은 그 무뚝뚝한 아버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 식은 거 한 입 이렇게 먹으면서 뭐 괜찮네. 죽어도 더는 못 먹겠고 이상해서. 그러는 거걸로. 그러니까 가족 간의 정이라는 게 표현하지 않고 얘기 안 하면 남보다 더 멀어질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오빠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세상이 뭐라 그래도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오빠가 끝끝내 찌질이 백수로 남으면 하는 수 없지만 믿자야 본전하냐. 나는 오빠가 이런 이상한 짓을 해서 언젠가 큰 인물이 될 걸 믿는다. 아니 그랬는데 안 되면 하는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고. 근데 그 사람을 앞에 놓고서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내 친구 중에 내가 음악해서 성공할 거라고 믿은 애가 딱 한 명 있었다. 걔가 없었으면 내가 음악을 못했을걸. 근데 그때는 너무 신기했던 거야 그게. 내가 음악을 해서 그것도 무슨 뭐 쟤는 유명해질 거야 그랬어. 나름대로 넌 네 음악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달래준 게 아니고 쟤는 되게 유명해질 그랬거든 친구라고.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한 표정이 히트였어. 완전히 그 나를 무시하는 나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지 나의 음악 점수를. 걔네를 완전히 경멸한 눈으로 보면서 니들은 정말 모른다. 이런 표정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 뭐 감동은 했지만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이런 간이 막 붙는 거야. 한 명이 나한테 유명해질 뭔가를 보았다면 이건 두 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오빠는 그 한 명이 정말 절실할 거야. 이렇게 학교라든가 이런 틀에 맞추려고 하는 데선 오빠가 비록 성적이 약했지만 그래도 자기 물을 만날 때는 언젠가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나를 거다라고 말이라도 해주는 그런 여동생이 필요할 거고. 그 엄마 아빠한테 구박받아도 여동생은 좀 반짝반짝하면서 오빠는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 좀 얼마나 좋아. 잘 해줘봐. 알았어. 그리고 오빠한테 그렇게 신경 써주면 오빠가 뭐 22살 먹어서 가출하겠어. 근데 가출해도 동생한테는 살짝쿵 전화를 한달지. 동생이랑은 그래도 얘기를 하군 다음에 나간달지로 나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생 보고 싶다고 들어오는 사태도 생기겠지. 근데 22살이니까 한 번만 더 가출하면 죽여버린다고 내가 그랬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래. 응.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가끔 제가 저희 방송에서 수백 번 강조하는 게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 같잖아요. 제가 아까 1부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면 옛날에는 아버지랑 소 끌고 쟁기 끌고 밥 깔고 다 같이 일하는 어른이다, 어른이라고 얘기했지만 좀 전에는 22살이면 애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닥치는 얘기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게 산 밑에서 보면은 높은 곳이고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은 요 나무가 있는 데는 굉장히 낮은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살이 어른 구실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22살도 완전히 애기지 22살이면 많은 이런 지역이 있는데 정말 그건 어느 각도에서 뭐를 봐느냐에 따라서 정말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 중학생이면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괜찮다, 너는 오로지 공부만 해라 라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시켜주고 오히려 그게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게 아닌데 또 그들의 어떤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싸울 권리를 박탈하는 건데도 너는 아직 공부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면제시키는 반면 또 20살을 넘었다고는 해도 아직 애기에 불과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밤을 새는 고민이 아직까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나이 40 먹어도 인생 겁나는데요 뭐. 제가 오늘 상담 시간에 읽으려다가 마음이 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울먹거릴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읽어야겠다, 좀 가라앉아야겠다라고 해놓은 글 중에서 386 나이쯤 되셨나봐요. 이제 자신을 닭장 안에 닭으로 비유한 우리 식구의 글이 하나 있었는데 30살이 넘어서 가장에 대해서 자기 자녀하고 식솔들을 부양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요. 그리고 세상이 무서워요.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지만 때려칠 길도 방법도 몰라요. 40살? 무서워요. 그리고 50살, 60살이 넘죠? 나이를 먹으면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이 사람 태어나서 다 누구나 한 번 죽는다 그래도 겁나요. 왜 안 무섭겠어요. 그런 걸요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비정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육 시스템이. 공부 이외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자기의 길이 공부가 아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더더군다나 그걸 이겨낼 재주가 없었던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동생 양에게 보내드리는 원곡은 할리스의 노래인데 들국화의 공연 실황에서 전인권 씨의 보컬로 들어보는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그는 무겁지 않아, 그는 나의 형제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road is long with a many a winding time that leads us to 갑자기 박자를 잊어버렸어요.